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요즘 뉴스에서나 일상에서나 층간소음으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층간소음 저도 지독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층간소음 이야기의 흔한 레파토리는 윗집에 신혼부부가 올라와 어린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희 집의 위층에는 신혼부부도 아이들도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모르는 남도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예요.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집도 시누이도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참, 소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층간소음이 심각하더라고요. 층간소음 이전에 왜 저희 부부가 시댁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로 친하게 지내왔어요.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며 성별과 상관없이 늘 함께 어울려 놀았죠. 성적의 격차로 인해 대학은 저는 서울, 남편은 그냥 살던 지역 내 종합대를 다니느라 잠깐 멀어졌지만 매번 방학 때 붙어 있었고 서로를 보기 위해 종종 지역 이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참 사랑에 눈뜰 사춘기 시절 저는 남편에게 종종 감정을 가지곤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뭐 그런 것 없이 장난 많고 매번 해맑은 멍청이 같은 모습으로 절 대했기에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건 말고는 뭐 저도 나름대로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연애를 했고 남편은 연애 경험 전무, 모쏠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서울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남편도 서울에 올랐어요. 일자리를 찾던 남편에게 제 동기들이 운영하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시켜 주었고 공정한 면접 등을 통해 개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서 거의 초창기 멤버였는데 운 좋게도 그 스타트업이 꽤 성공을 했고 남편은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꽤나 성공을 했죠. 저도 회사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졌고요. 결과적으로 둘 다 나이에 비해 돈도 벌고 꽤 성공을 했죠. 그 스타트업의 초창기 멤버는 남편을 제외하고도 다 제 대학 동기로 꽤 친했어서 다 같이 술자리도 참여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죠. 그렇게 평범하게 소꿉친구로 정말 잘 놀던 중 남편이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흔한 레파토리처럼 갑작스런 토요일 밤 저를 데리고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자더니 자동차 트렁크에 풍선을 주렁주렁 넣어두고 결혼하자며 반지를 건네주더라고요.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이라니 참 엉뚱하다 싶었죠. 못쏠 티내냐고 연애부터 하자고 웃으면서 남편을 안아줬고 딱 3달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으니 결혼도 아주 다이렉트로 편안하게 진행되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 집, 가구 등등을 했어요. 대신 혼순이 이런 것들은 일절 안 했죠. 양가에 드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결혼식 자체도 부모님의 지인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지인들과 가족만 불러 소박하게 치렀더니 어머님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축의금도 일절 못 받았는데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게 체면이 안 선다며 며느리 된 도리로 내 자식 데려갔으면 코트라도 하나 돌려야지 이게 뭐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어머님 저희 양가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일부러 이렇게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 매달 시댁 친정 각각 10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말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하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나 어머님에게 제 앞에서 곧바로 전화해 내 와이프에게 시자 노래달 생각이면 바로 버리라고 내가 지금 이만큼 자리 잡고 사람답게 사는 게 누구 덕인데 하고 화를 가득 내더니 전화를 아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저와 남편 회사 가운데쯤 위치해 3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신혼집을 꾸렸어요. 워낙 친구로 지낸 시간이 오래해 연애도 짧게 했더니 크게 달달하고 두근두근한 일은 없었지만 그냥저냥 잘 살고 있었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매일매일 제일 친한 친구랑 동거하는 기분으로 가끔은 무드도 내고요.
2, 3일에 한 번 걸려오는 어머님 전화만 아니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던 중 갑자기 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본인은 이사를 갈 건데 돈 좀 보태달라고. 저는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돌렸고, 남편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본인 비상금의 일부를 빌려줬나 봐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각출해서 적금 모으는 것도 같은 금액을 매달 각출해 모아서 입금하고, 각각 부모님도 용돈도 다 따로 드리거든요. 그 외에 돈에 관해서는 알아서 용돈하고 비상금 모으고 살자고 했어요. 그랬으니 남편이 비상금을 시댁에 주건 비트코인에 날리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모르는 척했죠. 그 일 이후 저희 집 2층에 이사가 오더라고요. 네,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이사를 온 것이었죠. 남편도 몰랐었고 알고 나서는 아주 바락바락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한 집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다행히도 매매는 아니고 전세로 집을 구한 모양이었어요. 3년인가 계약을 한 상태라 3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꾹 참고 웃으며 어머님 자주 보겠네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자주 볼 줄은 몰랐어요. 아이도 없는 집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 새벽 4, 5시 해도 안 떴는데 청소기 소리에 샤워 소리에 마늘 빻는 절구 아시죠? 그걸 맨바닥에 대고 아침부터 쿵쿵쿵쿵. 믹서기 갈아서 드시랴, 간마늘 사 드시랴, 도마에 하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침부터 쿵쿵쿵쿵. 아침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칠 지경이었죠. 그 외에도 원래 저희 고향이 바다 근처라 생선 손질한다고 또 바닥에 퍼즐을 앉으셔서 생선 다듬으신다고 칼질 쿵쿵 하시는데 보통 평범한 가정에 그런 음식하는 소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 미칠 것 같은 소음이었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옆에서 같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발 좀 작작 하라며 몇 번이나 위로 올라갔죠. 아침에만 이러느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녁에는 또 시누이가 지랄이에요. 남편은 옛날에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화장실에 욕조가 없었어요. 욕조 있는 집에 처음 산 남편도 이사하고 초반에는 반신욕이니 입욕제니 한가득 싸두고 써보고 좋아했었죠. 남매는 답나봐요. 시누이 퇴근하고 7시쯤부터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화장실 문에 방문을 닫아둬도 다 울려 밤 12시까지 노래가 들려요. 평균적인 반신욕 목욕 시간은 1시간 남짓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녁 6, 7시부터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화장실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어느 때는 올라가 보니 그냥 노래 틀어두고 욕조에 들어가서 놀다가 방에 가서 게임 좀 하고 책 읽다 다시 욕조 들어가서 놀다가 그냥 화장실을 수영장이나 스파처럼 본이 퇴근하면 늘 노래 틀어두고 조명 켜두고 그래 놓더라고요. 그러니 밤새 그리 시끄럽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런 생활을 6개월가량을 참으니 잠도 못 자겠고 업무에 지장까지 가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간중간 말만 하면서 참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더 가면 호구다 싶었죠. 주말으로 날을 잡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저희 집에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며 생활에 지장 갈 정도로 소음이 심하면 이 정도는 경찰에 불러서 중재해야 할 정도라고. 매트 깔고 화장실에서 음악 켜지 말고 조절해 주시는 건 아님 경찰 불러 중재를 하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벌건 얼굴과 화난 표정으로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밥 먹는 거 씻는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게 어디냐고. 시집 올 때부터 번인 면박을 그렇게 주더니 정말 미친년 아니냐고. 너 같은 년한테 내 아들 못 주니까 이혼하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봤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밥해 먹고 노래 트는데 언니가 뭐라고 지랄이냐며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저는 알겠다고 그럼 나도 내 식대로 하겠다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음에는 소음, 무식에는 무식이 최고죠. 남편에게 곧바로 고무망치 사오라고 한 후 조금이라도 소음이 날 때마다 고무망치를 신들린 년 마냥 두드렸어요. 밤에 시누이 노래 틀고 샤워를 할 때는 우퍼를 환풍기 안에 넣어두고 귀신소리, 소름 끼치는 ASMR, 벌레소리 등등 혐오스러운 소리들을 모아둔 플레이리스트를 쫙 틀어줬죠. 한 일주일 정도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더 시끄럽게 굴었지만 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종종 자고 오고 남편에게 너네 집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고흥망치 던져두고 호캉스를 다녔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까? 어머님이 자기 집으로 올라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게 다가와 신발장 어깨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언니 미안하다고, 귀신 소리 제발 꺼달라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며칠째 가위를 눌렸는데 자기 정말 죽고 싶다고. 시어머니도 사실 제 기죽이려고 여기 들어왔다고 실토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혼수도 없이 자기 아들 기 다 죽이고 반반 결혼을 이야기하며 시댁 무서운 줄 모르기에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좀 주고 기죽이고 집 불러다 살림 가리키고 본인 아들 시다바리짓 하게 만들라고 했었다네요. 그 말 듣고 되려 남편이 노발대발 화내면서 엄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내더라고요. 사실 저도 평온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 기죽이려고 이사까지 와가면서 정말 미친 사람들인가 싶었네요. 그래서 그 앞에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건 나는 못해주겠으니 남편 동의하면 이혼해드리겠다. 그렇게 수발 들기 원하는 당신 아들, 당신이 수발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제 뺨을 내려치시면서 미친년 무슨 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냅다 같이 어머님 뺨을 후려치고 어디서 남의 귀한 딸년한테 손 올리냐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난 놈은 나도 싫다고. 못 배워 처먹은 거 티내지 말고 네 자식년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고 살라고 소리쳤죠.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맞은 적 없이 곱게 자란 저라 욱해서 어른 때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남편과 실제로 이혼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되려 남편이 어머님한테 더 화내면서 나 다시는 이 집 사람들이랑 연락할 생각 없으니 가족하지 말자고. 빌려준 돈은 영 끊는데 쓴 돈 할 테니까 이제 얼굴 보지 말자고. 저 데리고 집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갈까 하다가 바로 아랫집인데 좀 그렇지 않나 싶어 방 잡아 호텔로 저 데리고 가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이런 꼴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애처롭게 울길래 당신 잘못 없다,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안아줬어요. 사실 남편이라고 보다는 아직 친구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런 일 겪고 나니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고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고맙다고 안아주자 남편이 되려 저 안아주면서 내 가족은 저뿐이고 내가 지킬 사람도 저뿐이라고.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거니 평생 갚겠다며 또 울더라고요. 그 다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어릴 때부터 절 좋아해서 저 따라다녔고 대학도 같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머리가 딸렸더랍니다. 그래서 학과라도 같은 학과 다니려고 애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멍청하게 있는 거. 제가 술 먹고 서울로 오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 술주정 한마디를 믿고 정말 서울에 온 거라더군요. 사실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취업 자리도 소개시켜줘서 실망 안 시키겠다는 마음에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했대요. 회사도 크고 본인도 입지 잡히고 이제 제 옆은 물이라도 바로 뒤에 정도는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이끌지는 못해도 저를 평생 지켜주고 올곧게 따라다닐 거라는 다짐 하나로 제게 청혼을 했다네요. 그 주절주절 이야기를 다 듣고 분위기 탓인지 같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또 대화하고 그랬네요. 그러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가니 윗집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머님과 시누이한테서는 문자나 전화가 계속 왔는데 다 씹었고 집은 다른 사람한테 전세 넘겼다나?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의도치 않게 남편과의 사랑과 우애를 다지고 제 편을 찾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는 얼굴 볼 생각 없습니다. 단지 제게 엿먹이려고 이사까지 와서 층간소음 일으키고 갈등 만들고 뺨까지 때리고 본인 아들 수발이라니 우습지도 않았죠.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은 정말 치워도 볼 생각 없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냥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거예요. 아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